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죠. 교육부는 공무회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사 결과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활동이 대표적인 공무회 활동이라는 판례가 있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현행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가 않죠. 스승의 날인 어제 교사 15,000여 명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런 교사들에게 징계를 얘기하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월호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지요. 네. 어제 그 합수부에서 세월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그 선장 등 4명의 선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 이번 사고의 최대 미스테리는 침몰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살인죄 적용했다는 거는 어제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아실 터이니까. 예. 남은 것을 한번 보자면, 왜 갑자기 세월호가 사고 당일인 16일 아침 8시 43분경,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급변침, 그러니까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핸들을 급하게 꺾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 합수부 발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세월호는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예. 이번 수사 결과 밝혀진 내부 운항 지침이라는 것에 따르면 세월호를 조타할 때, 그러니까 운항할 때 5도 이상의 변침을 하지 말라라고 내부에서 선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당시 변침이 최소한 15도 이상이었다. 이렇게 합수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즉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조타를 급하게 변침을 하게 됐는지는 아직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급변침이 세월호를 몇 분 후에 침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는 이 점이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어제 합수부가 세월호 선장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을 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앞서 이 평론가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공식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도망 나와서 살아난 선원 15명은 지금 전원 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장과 1, 2 항해사 기관장 이런 사람들 4명에 대해서는 부작위 살인죄 이게 적용이 됐는데 원래 법정 명칭은 그냥 살인죄입니다. 예. 부작위 살인죄 이렇게 법전에 보면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 재판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기소 단계에서는 충분히 구분을 하는데 살인 혐의는 작위와 부작위 2개로 나뉩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예를 들면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든지 하는 고의성이 뚜렷한 것을 말하고요. 예. 부작위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선장이 수백 명의 승객들에게 탈출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작위든 부작위든
실제 살인법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형법 250조에 따라서 사형, 무기 또는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죄를 가볍게 봐준다고 해도 5년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선원법을 적용할 경우는 아무리 무겁게 때려도 최고 징역 5년입니다. 예. 근데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네. 그 미필적 고의도 사실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데요. 예.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 적용을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지 이것도 의문인데요. 네, 지금 그 법 감정과 재판 결과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법부는 완전한 별도의 독립 영역이고 정말 그 재판관들이 법과 판사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명확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 사실 또 그게 근대적 사법국가 체계의 근간이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뭐 국민들 여론 법 감정으로만 따지면야 뭐 아침에 뭐 극한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한들 분이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감정은 감정인 것이고 정확하게 재판을 앞으로 하면은 또 피의자, 피고자는 3심의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보완될 텐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유사 판례가 없어서 섣불리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형 해양사고 형사사건의 첫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인명사고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난 1978년 이른바 이리역 폭발사고라고 그때 명칭 지어진 사건인데요. 예. 폭약을 싣고 가던 기차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수송 책임자가 말이죠. 흔들리면서 촛불이 넘어져서 불이 붙어서 이제 대형 그 폭발물, 다이너마이트 이런 걸로. 근데 그게 폭발하면서 이리역 주변 일대가 아주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거죠. 폭격 맞은 거와 매 한 가지니까요. 예. 그때도 인명 피해가 컸었는데 수송 책임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파열죄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을 한잔하고 초를 켜둔 채 잠들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진술했거든요, 당시에. 예. 그게 잘못하면은 부작위, 그러니까 초를 끄거나 확실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잠들어가지고 폭발물이 파열했다 이랬는데 지금 이번과는 상황은 그 적용된 죄목이 다르니까 그 유사 판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거죠. 네.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 또 유족 외에도 어제는 또 스승의 날이어서 네. 더 이분들의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교사 15,800여 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죠. 예. 스승의 날 행사가 곳곳에서 취소되고 그 안산 단원고에서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학생도 그 카네이션을 받을 선생님도 안 계시는 반이 여러 반이나 돼서 오히려 어제 모이긴 했는데 뭐 통곡의 바다였다고 전하더군요. 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어제 전국의 교사 15,853명 상당히 큰 숫자 대규모죠. 예. 서명한 세월호 참극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또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일 전부터 최초로 교사 43인의 시국 선언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발표되면서 연이어서 연세대 그리고 해외의 학자나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이제 전교조 교사 16,000명가량 이렇게 시국 선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파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요. 이건 지금 일종의 도화선격이다. 앞으로는 사재단 종교단체 뭐 이런 데서 어떤 그다음에 대학가의 움직임 또 마침 이른바 5.18 광주 항쟁을 추모하는 기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세월호 사태가 전혀 아직도 20분이 아직도 바다에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실종자 사태인데 함께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선거도 앞두고 해서 말이죠. 대단히 다루기 힘든 조심스럽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이런 교사들의 목소리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다도 썼으니까 그보다 얼마나 더 가까이에다 뭘 갖다 바치는 꼴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뭐 구체적인 거는 없고 말이죠. 제가 갖다 바친다 이 말을 또 행여라도 오해하실 청취자는 안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진도 수색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희생자 추가 수습 있었습니까? 아쉽게 지금 지난 밤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사고 발생 이제 만 한 달이 된 거죠. 예. 5월 16일. 조금 있으면 한 2시간쯤 있으면 문제의 그 시간이 되겠네요. 구조와 시신 작업은 그런데 아직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고 20분 전체 탑승객이 지금 476명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분이 바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실종자는 20명, 그리고 사망 확인자는 284명입니다. 예. 오늘 새벽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전 2시 22분부터 4시 15분까지 물살이 지금 한참 또 제일 세다는 대조기입니다. 우리가 이 반대 소조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들다는 얘기인데 대조기임에도 수중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추가 수습은 아쉽게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기존의 2인 1조 잠수사 입수 방식에서 3인 1조 방식도 이제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인 1조라는 것은 잠수사 3명이 내려가는데 한 명은 뒤에서 전체적으로 봐주면서 보조를 하고 앞에 2명이 장애물을 치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수색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김석균 해경청장은 어제 실종자 가족과 대화에서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마지막 한 분을 다 찾을 때까지는 선체 인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실종자 20명의 가족들은 오늘도 이 가슴을 졸이고 있겠네요. 네.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사고 사실을 해경이 아닌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얼핏 들으면 사고가 나면은 일단 구조 군환을 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해경한테 알리는 게 빠를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도 드러난 거죠. 세월호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라는 거가 이제 입수가 됐는데 이것도 뭐 수사 과정에서 난 겁니다. 그걸 보니까 세월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국정원의 인천지부와 제주지부 그리고 해운조합에 이렇게 우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해경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수부는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가 나니까 선원들의 보고를 받은 선장이나 기관사의 보고를 받았겠죠. 김한식 청해진 해운사장, 이번 구속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사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 10분쯤 최초의 신고는 8시 52분에 학생이 한 거죠. 전남 119에. 이 김 사장이 국정원에 문자 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해경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제주 VTS와 진도 VTS가 배하고 교신을 하면서 사고를 먼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다만 해당 부서가 사고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국정원에 보고하는 것을 누락했을지 몰라서 사장이 직접 문자로 통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과 지방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영향 속에 이번 지방선거의 3대 관전 포인트를 한번 꼽아 볼까요? 예, 새누리당의 인기가 많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우선 첫째, 네거티브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한다. 일각에서 이런 표현도 하는데 물론 한국 선거에서 네거티브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란 기본적으로 마타도어, 즉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을 좀 들추어서 그걸 좀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막 나쁘게 말하는 흑색선전 또는 그 마타도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네거티브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겠죠. 이른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건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다들 지금 숨죽이고 조용히 이렇게 상대 눈치를 바라보고 말을 조심하게 근신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판 슬슬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좀 압도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세월호는 있고 예전처럼 그냥 아주 난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네거티브가 막 횡행할 거냐, 이제 이런 거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예. 안전 공약은 뭐 지금 뭐 조그만 구의회건 뭐 서울시장이건 모든 후보자들이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서로들 공약 내놓고 있는데 이미 쟁탈전은 벌어진 거죠.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기묘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자기 직분에 맞는 자리에 어울리는 공약을 내걸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내리막을 지속 중인데 지금 여당 지지율이 이대로 계속 추락할 건가, 아니면 어느 틈에 바닥을 다지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턴이라고 그러나요? 상승세 돌아설까? 이런 걸 한번 보는 게 세 가지로 저는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짧게 좀 한번 해보죠. 예. 오늘 이제 참사 딱 한 달 된 시점인데 여전히 세월호 영향권 아래서 치러지고요. 선거 당일까지도 이 분위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령 수습, 시신 나머지 20분, 현재 남은 이분들의 수습이 다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장례, 발인 있을 거고, 이제 원인과 신체 인양, 선체 인양 이런 것을 놓고 계속 가는 한편, 보상, 배상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은 세월호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이 될 텐데, 이런 예. 애도 분위 속에서 조용하게 될 수 있느냐, 안전 이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조용한 선거로 만들자고 맨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새누리당의 제주지사로 나온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아, 예. 예, 원 후보는 홍보성 문자, 전화 이런 거 없애고 유세차, 로고송도 하지 말자. 사실 이거 돈 많이들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말 하는데, 세월호 관계없이 앞으로 모든 선거를 좀 이렇게 치르는 방향으로 실은 논의를 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 후보도 당연히 그거 맞다 이러면서 유세차고 뭐고 전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에 반해서 정몽준 후보는 아무래도 좀 덩치 크게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많이 대비가 됐었어요. 예. 이런 말 나오니까 뭐 경기지사로 나선 새누리당의 남경필 지사 다 따라서 했는데요. 후발주자로서는 근데 조용히 치르기가 좀 애가 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몽준 시장 후보도 사실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도 우리도 하자고 할 텐데, 최근 방송에 나와서는 박 시장 말이야 3년간 선거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더군다나 세월호도 말해서 조용하게 선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바로 직접 견제를 했고요. 뭐 여러 군데 나가서 언론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을 도와준 안철수 대표도 재벌급 이러면서 이제 정몽준 그럼 재벌이 떠올라지니까 당신들도 뭐 나만큼 2조 이 정도는 아니지만 돈 많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대정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날짜가 갈수록 좀 더 각계의 전선에서 각계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가지고 지그락지그락 좀 많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 안전 주도권은 뭐 사실 어떤 건지 대충 바로 짐작 가실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충북지사도 꽤 지금 관심이 가는 선거구 중에 하나거든요. 예. 원래 지금 도지사를 하고 있는 데가 민주당의 이시종 지사라는 사람인데, 충북에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윤진식 경력이 이른바 화려하다고 합니다. 장관도 지내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재난 대비 시스템을 놓고 안전한 충북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한데 아무튼 뭐 좀 슬로건은 조금씩 다르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안전 공약으로 아주 세게 서로가 잘 준비해서 탄탄히 내놓은 것이고, 이것은 각 곳에서 비슷합니다. 서울도 뭐 안전하고 지하철 노후 차량 500량 교체하자, 돈 1조 든다 이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오죽해야 정몽준 후보에게 우리 안전은 꽤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럼 공동으로 뭘 하자냐는 건 말이냐 그래가지고 서로 또 설왕설래하기도 했고요. 곳곳에서 안전공동체, 안심사회,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지만 안심 대한민국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영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사실 또 이 대참사를 겪고서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뵙죠.